영화 속 인문학 이야기, 영화와 함께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순천대학교 철학과 이정아입니다. 출발해서 도착까지 10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지, 또 어떤 영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게 될 영화로 나타날지 기대를 품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의 출발은 나만 실패한 사람인가? 조금은 어리둥절한 질문 같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해봤음직한 그런 질문입니다. 나만 못하는 건가? 나만 모르나? 그 중에서도 모두 다 성공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나만 실패한 사람인가? 요즘 주식 열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왜 모든 주식은 내가 사면 다 떨어질까? 뭐든지 내가 손만 대면 안 되는 걸까? 나는 정말 실패한 사람일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실패한 사람들이 모아서 자신들의 실패를 극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동행할 영화는 Accepted라고 하는 2006년도 영화입니다. 모든 대학 8개를 지원했는데 8개 대학 모두에서 떨어진 주인공이 어설픈 사기극을 펼쳐서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이 대학 설립자보다도 조금 더 실패자에 가까워 보이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또 웃지 못하는 갈등들 혹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보시면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숫자를 앞세운 책인데요. 그 중에 하나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7가지 습관만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에 이 책을 접하게 된 젊은이들은 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접고 혹은 끝까지 읽고 나서 다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이 책을 읽었겠어? 혹은 호기롭게 실천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또 실망감만 얻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성공하는데 7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대학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의 환호에 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국민이 평등하게, 거의 평등하게 느끼는 감정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라면 대부분 이 감정이 뭔지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해방감, 일종의 해냈다라고 하는 마음. 시험 결과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에서 놓여놨다는 그런 기분이 들죠. 오른쪽에 학원가의 풍경은 취업을 위해 모여 앉아 있는 성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아파트 분양 열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 부동산 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니 적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든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든 혹은 기대에 찬 모습으로 줄을 서 있든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성공입니다. 대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게 또 혹은 열망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성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뭔지 보신 적이 있나요? 성공이요? 출세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집에 사는 거요. 좋은 차를 타는 거요. 돈을 많이 버는 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좋은 집이란 어떤 건가요? 돈이 많다는 건 얼마나 있는 건가요? 또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체로 우리가 이상이라고 바라는 것들은 추상어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착하게 살자라고 했을 때 그 착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상어는 누가 말을 하느냐 혹은 누가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에게 착한 아이는 발표를 잘하고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서 무언가 학급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담임선생님에게 착한 아이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지적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먼저 움직이지 않고 반의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1학년 때 착하다고 소리를 들은 아이는 3학년 때 그 선생님 반에 가서 착한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의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한 번쯤 그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성공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다면 왜 이렇게 다들 잘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만 있는 걸까요? 먼저 성공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닐지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넌지시 질문해 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오늘의 영화 억셉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억셉티드는 스티브 핑크 감독의 2006년도 작품으로 코미디 드라마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극장을 잡아서 개봉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인공 바틀비라고 하는 청년이 8개의 대학에서 모두 다 불합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통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바틀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바틀비의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저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대학 등록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자그마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라고 바틀비가 말하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런지하에 말을 잘라버립니다. 이 사회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 규칙이 바로 대학에 가는 겁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 대학에 가. 누구누구 어떤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 그럼 대학에 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럼 대학에 가. 이게 아빠의 논리입니다. 이런 아빠를 설득시키기에 바틀비는 마음이 여리고 너무 나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조금 어설프게 우연히 대학을 하나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입학한 대학의 이니셜을 조금 모방해서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 이니셜도 조금은 중의적으로 욕설에 가깝게 만들어지죠. 하여튼 그런데 바틀비, 이 B라고 하는 아이의 계획은 대학을 설립한다고 공고를 내고 또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빠에게 보여드리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진짜 지원자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심지어 지원자들은 대학 등록금도 입학금도 다 돈을 가지고 내고 학교에 짐을 싸서 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사실대로 말을 하려는 순간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대표해서 정말 기뻐하며 첫 합격의 소식을 듣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짓말을 말하려던 그 용기가 다시 무모함으로 변하고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문 닫은 정신병원을 개조해서 진짜 대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사회적으로 실패했고 낙제생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는 바틀비는 옆에 있는 친구가 다니는 대학을 견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원하는 과목을 듣기보다는 취업에 혹은 학점에 이익이 되는 과목을 듣고 무조건 취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학생들만이 있는 그런 대학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바틀비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판에 낙서처럼 보이는 저것이 바로 이 학교의 개설 과목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각자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는 지금까지 계획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 힘드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는 자기 안에 있었던 초능력을 깨워내겠다고 하고, 누구는 음식을 만들고 음료를 개발해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몰랐던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시련이 닥쳐오죠. 옆에 정상적인 대학에서 이 대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대표인 바틀비에게 물어봅니다. 그 대학에 정통이 있나요? 그 대학에 교수진이 있나요? 그 대학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나요? 그때마다 바틀비는 없습니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바틀비는 깨닫게 됩니다. 우린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린 해낸 것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묻고 있는 것들이 과연 대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에 영향을 주는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맞나요?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마치 바틀비가 심사위원장에게 꿈이 있었나요? 라고 묻는 대사처럼 여러분도 꿈이 있었나요? 그 꿈을 기억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짝퉁이 외치는 본질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꾸며낸 이 학교, 뭐 하나 진짜인 것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이 학교, 그 학교를 대변해서 바틀비가 하고 있는 말들을 정리해 봅니다. 바틀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혹은 여기에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왜요? 학생 숫자가 맞지 않아요. 혹은 그것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혹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요. 바틀비가 묻습니다. 왜 대학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정말 배우는 데는 선생이나 교실, 화려한 전통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만 필요합니다. 즉,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만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요? 100년 전통이 왜 필요하지요? 널찍하고 깨끗한 현대식 건물, 그건 또 왜 필요한가요? 라고 바틀비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특히 자신이 대학에 가는 것을 그렇게 바랬던 아버지에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서명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성장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도 배웠기 때문이죠. 최근에 들어서 대학에 대한 시선들 혹은 대학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력 위주의 사회가 점차 능력 위주 또 개인의 취향과 개성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와 함께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설립 목적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은 고등교육, 즉 모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문 교육가가 되고 학자가 되기 위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졸업장이 필요해서 혹은 취업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대학은 아니죠. 바틀비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가 음료를 만드는 혹은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되더라도 지금 20대 청년으로서 심리학에 관심이 있고 심리학의 강의를 들어서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러면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그 공부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보아야 한다고. 그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갖고 4년 만에 졸업하는데 지장이 되고요. 그것이 그 사람이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는 사회생활만을 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것, 모르는 것,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학교의 역할이죠. 바틀비가 나오는 이 억셉티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 그래. 학교는 그런 곳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 원래, 본래는 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접하시면 본래, 본질, 아, 그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본질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어떤 것의 본질을 떠올리게 되실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이제 6번째 여행을 마치며 여행의 일기를 적어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추운 사람은 따뜻한 공간에 들어가서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성공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꿈부터 꾸고 실패하는 사람은 꿈만 꿉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내일을 꿈꿉니다. 야, 그게 될성 싶은 일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봅니다. 혹시 그 일이 잘못되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는 그 꿈은 내 꿈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또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실패한 사람이라면 그 원인은 아마 계속 꿈만 꾸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도전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신이거나 혹은 사기꾼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표어들이 붙어 있을 때마다 저는 의심해 봅니다. 저 사람은 신일까 혹은 사기꾼일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안 되던데요?
그게 언젠가 된다면 그건 늦게 되는 일이었던 거죠. 늦게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은 다른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 즉 지금 내가 지구를 거꾸로 돌게 하는 거, 하늘과 땅을 바꾸는 거, 기타 등등. 그걸 되게 하는 건 신이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조금 늦게 되는 것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진 않으셨을까요?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무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의 테마,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부터 먼저 챙기는 그런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